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핫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마감딜 먼저 오늘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자율주행 관련주, 알아서 잘 가니 걱정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관련해서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율주행이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최근 호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금 겹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우선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지금 8월 8일 날 아마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이제 그게 공개가 돼봐야 되겠지만 좋으면 네.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질 건데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가 사실은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아마 7월 달 동안에는 자율주행 쪽 섹터가 저는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7월부터 당장 7월이죠. 7월부터 이제 신차를 유럽에서 출시를 하려면 레벨 2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다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자율주행이 되면은 교통사고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긴 했지만 아마 나중에는 저는 아마 미국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도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조금 호재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그 뉴스 헤드라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판 테슬라 FSD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FSD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은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 소프트웨어만 잘 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레벨 3부터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고 네. 이 차체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사고 났으면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예.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필요한 게 그 자율주행 지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내년을 목표로요 레벨 4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겠다. 라는 레벨 얘기가 4요?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레벨 3에 대한 지도 구축이 조금 완료될 것 같고요. 내년은 4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레벨 4로 가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변 상황들도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정책적인 이슈 있죠. 8월 8일 날 테슬라 이슈 있죠. 유럽 이슈 7월부터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자율주행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기대감이 다시금 여러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제공한 이 자율주행 지도 구축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또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업체들이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도 구축 관련된 것들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아이나비,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비게이션 예. 네, 관련 주들이 지도 구축에는 조금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런 구축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하면은 현대기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아다스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신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의 말 그대로 자율주행 보조장치 관련된 것들을 납품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혜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쪽으로도 보니까 그 SOS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자율주행 또 라이다 쪽을 하는 회사인데 이거 상용화 이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이 아까 레벨 4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하겠다 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그 자율주행 서비스 신청하는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작년에 버스는 레벨 4가 끝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운행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조금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인천 송도에서 자율주행 엑스포를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이벤트적인 이슈들까지 섞여진다라고 하면 저는 자율주행 쪽에 아직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메인 이벤트가 사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8월 8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야, 이 정도까지 돼? 라는 게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수급이 많이 붙을 것 같고, 네, 쉬더라도 결론은 지금의 당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론 이제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도 결론은 엔비디아에서 네, 반도체 갖다가 열심히 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 지금 뭐 이쪽 캐파를 확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의 문제이지 네, 자율주행은 많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네. 궁금해지는 게 네. 이게 자율주행 분야에서 국내는 좀 어느 정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후행주자일까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서 누가 제일 앞서냐를 따르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1번은 테슬라고요. 역시나. 2등은요. 저쪽입니다. 중국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은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또 중국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또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 2등을 바뀌는 거는 저는 사실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쪽이 연간 성장률을 사실은 저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 20에서 30%대 정도 됩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2027년도까지 한 30% 정도는 매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내에서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아다스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얘기하는 게 레벨 2의 수준인데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레벨 2가 적용이 안 된 차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레벨 2가 적용이 되는 차종들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네. 레벨 2 타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레벨 2 네. 타거든요. 근데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금 고급형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점점점 아래 단계까지 고급형까지. 맞아요. 네. 고급형까지 확대가 되면서 조금 나아질 수밖에 없고 제가 앞에 서두에서 유럽 쪽에서 아다스 레벨 2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저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쪽에서도 아마 이걸 채택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교통사고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 장치를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운전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각종 센서와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발 상황 발생했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교통사고가 줄어드니까 각 나라들 입장에서는 채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다스 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70%가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24년이잖아요. 올해 70%, 내년 70%, 내후년 70%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이쪽이 뭐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도 보시면은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있죠. 미국 잘하고 있다. 네. 유럽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은 어찌됐건 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교통사고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눈이 와서 그게 안 보여가지고 뭐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센서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뭐 특정 회사 얘기해도 되니까 BMW의 최근 카메라에 보면은 그 저희가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분무기라고 해야 되나? 예. 워셔액 같은 게 나오면서 닦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붙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면 차선 인식을 하는데 갑자기 눈만이 올 때는 다 꺼져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제가 볼 때는 뭐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자율주행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카메라, 센서, 레이더, 라이다. 네. 차이점 아십니까? 대충은 아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카메라는 말 그대로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눈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경 끼시는 분들도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김설이죠. 김 쫙 솟아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벗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카메라만 보고 있기에는 악천후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메라와 센서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와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저로 물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져도
네. 얘가 거리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다 센서를 주로 채택하는 게 구글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구글, GM, 현대차 같은 경우가 라이다 센서를 조금 채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레이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파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전파, 라이다는 레이저, 카메라는 눈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 합쳐지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요 센서 퓨전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를 접목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천후 때 어떡합니까? 네.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게 아마 신차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인간으로 치면 오감을 동원하는 그런 온갖 느낌으로. 촉각과 이런 네. 것들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관리해서 지금 주로 자동차 얘기만 했는데 네. 사실 이 시스템 자체는 뭐 선박이라든지 네. 드론이라든지 확장은 무한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한 가능하죠. 작년에 한때 그 자율주행 테마가 휩쓸었던 섹터가 있습니다. 농기계. 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농경지가 조금 작지만 해외는 헥타르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죠. 1헥타르가 3,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만 헥타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기구가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농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4까지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흔히 바다를 얘기할 때 망망대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교통사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이쪽에서도 잘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선장 선언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선박. 이게 27년도를 우리나라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이게 굳이 뭐 허황된 거다라는 것보다는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이 또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물류 로봇들도 있고 네. 옛날에는 AMR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잖아요. 자동화 물류 로봇. 네. 얘네들도 AI와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동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테마나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조금 더 확장성이 많으니까 이 안에서도 저는 사실은 골고루 둘러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자율주행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사실 이 테마를 통해서 어떤 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골라보자. 이 네. 부분인데 네. 그동안 과거에 보면은 딱 부각이 되면은 테마성으로 막 급등이 나왔다가 네.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실적의 문제인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거 다 그냥 테마성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적도 동반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얘기할 때 테슬라가 뭐 선택한다라고 했죠? 카메라를 카메라. 주로, 예. 맞습니다. 그럼 카메라는요. 영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를 해서 좀 디지털화 시켜야 되는데 이쪽 거를 ISP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가 네. 이 ISP 쪽 매출이 괜찮습니다. 오. 그리고 아마 하반기 때는 미국 쪽에서도 좀 ISP 관련된 매출이 조금 더 증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럽 쪽은 아까 어떤 이슈가 있다고 했죠? 아다스. 네. 근데 아다스 SOC라는 게 있습니다. 아다스 SOC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율주행을 돕기 위한 반도체 칩인데 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칩을 또 넥스트 칩이 지금 유럽에서 테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유럽 쪽에서 7월부터 이걸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는 구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매출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적자였어요. 근데 아마 흑자 전환이 내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가 아니라 쭉쭉쭉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테슬라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 아다스 이슈도 있고, 등등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넥스트 칩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네.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저는 7월 말까지, 8월 8일 전까지는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가 조금 이슈가 잘 나오면 네. 수급이 더 몰려서 정고점 21,000원대거든요. 그 정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8월 8일에 공개되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